네, 안녕하세요. 수시 특집 EBSI 라이브 진학 상담의 이금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그 교대하고 의치한 학생들의 그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날인데요. 저로서는 또 마지막 40강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뭐 정말 더위로 출발해서 아직까지 더위는 끝나지 않았는데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제가 정말 그 금메달리스트 메이커였는지도 한번 반성도 해보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펜싱에 금메달을 땄던 그 박상영 선수를 봤습니까? 자꾸 이제 리우 올림픽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요. 10대 14로 끌려갔죠. 그냥 거의 절벽까지 다 갔던 거예요. 그런데 TV 화면을 잘 보면요,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5점을 내리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까지 따게 되는데요. 그 한국의 그 양궁 싹스의 한 축인 그 장혜진 선수 있죠. 장혜진 선수도 그 기보배 선수하고 준결승전에서 3점을 쐈어요. 3점을 쏘고 나서 허탈한 웃음을 웃으면서도 뒤 속으로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보배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서 또 그 금메달을 따게 되죠. 구본찬 선수요. 금메달 땄잖아요. 정말 그 슛오프까지 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했던 건데 거의 막판에 8점을 쐈어요. 그래서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너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그래서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는 끝난 다음에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아버지 저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장혜진 선수가 정말 그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는 4위를 해서 출전을 못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때문에라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관왕을 차지했잖아요. 우리도 있죠. 입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거 박상향 선수의 주문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하면 좀 덜 힘들 것 같고요. 또 내가 목적이 뭔지, 아버지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다짐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김영재님, 박은찬님, 강혜신님, 김예은님, 봉호영님, 정유라님, 강수진님, 상담자 3, 정소연님, 송주희님, 윤영현님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선수의 그 얘기로 해서 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학생들을 만날 텐데, 학생들이죠, 아니라 학생이죠. 우선 그 상담의 방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그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쭉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신청서에 보면은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인문계는 국수영사 합계 등급, 그 다음에 자연계는 국수연구와 등급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태가 나오고 그 밑에는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일부는 이제 등급만 보내준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에서 깔끔하게 다 집어넣어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비교과를 분석을 하겠죠.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신청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성적 분석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분석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의 표준 점수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평균 등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모의고사 성적표를 세워볼 거예요. 세워서 어떤 영역이 강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내신 성적도 한번 살펴보겠죠. 내신 성적도 각 과목마다 어떤 과목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평균 등급도 살펴보고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수시에 몇 퍼센트, 정시에 몇 퍼센트 그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합격 가능성 높은 대학을 선정을 하겠죠. 그런 대학들의 그 전형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희망 대학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성이 차지 않으면 추천 대학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추천 대학도 이제 전형 분석을 할 건데, 작년의 성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 뭐 최초 합격, 평균, 그다음에 최저선 이런 거 합격, 그다음에 그 경쟁률 있죠. 재작년에 경쟁률은 어땠고 작년에 경쟁률은 어땠다. 올해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합격 대학, 합격의 팁, 그죠?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느 학과 어느 전형으로,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는 전체 우리 수험생들이 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 하나씩 뽑아서 함께 이렇게 알아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학생은요, 초등교육, 특수교육, 또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는 그 희망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내신 평균은 1.62등급이었고요. 모의고사는 1.75등급이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자율활동에서 대의원 1학년 2학기 때 대의원을 했고요. 부실장 2학년 2학기 때 부반장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대 4대 동아리 차장을 3학년 때 했고요. 동아리는 이제 영어 드라마 1학년 때 했고 시사 동아리 2학년, 시사 앤드 교대 4대 동아리 3학년. 그러니까 시사는 2학년, 3학년 계속 이어간 거죠. 그다음에 교대 4대 동아리는 3학년 때 했던 거고, 봉사는 청소년 문화의 집 50시간 2학년 내내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봉사 활동 25시간 2학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봉사 활동은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좀 해오고 있죠. 그다음에 진로는 멘토링, 대학 탐방, 적성 검사, 그다음에 교사 관련 책 독서. 뭐 교직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교사 관련해서 독서를 좀 많이 한 그런 학생으로 먼저 신청서가 분석이 됐고요. 희망대학은요, 광주대학교 초등교육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전주교대 초등교육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삼지망은요, 부산대 특수교육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사는 1등급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은요, 표준 점수가 124, 그 다음에 100분위가 88, 그 다음에 등급 평균이 2등급 맞았죠. 네, 그 다음에 수학은요, 119에 76에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은 131에 97에 1등급이고, 사회탐구는 한국지리 72에 99에 1등급, 세계지리 69에 98에 1등급이고요. 표준점수 합계는 515점입니다. 상당히 잘했죠. 그 다음에 100분위는 36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1.75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부산대 특수교육과하고 전주대 교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한 거죠. 네, 뭐 가만히 됐을 겁니다. 저 상담을 하면서. 또 아니면은요, 오늘은 종합 전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한번 세워봤어요. 국어가 이제 2등급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수학이 3등급이고, 영어를 상당히 잘하죠. 1등급이 됐고, 사회탐구가 98, 99예요. 둘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그 영어하고 사탐을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그다음에 수학이 조금 그죠? 3등급으로서 조금 좀 덜 잘 나오는 그런 학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준비도 한번 보니까 그 1학년 2학기 때 대의원을 했죠. 그다음에 부실장을 2학년 2학기 때 했고, 교대사대 동아리 차장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활동을 쭉 했기 때문에 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도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그냥 뭐를 역임했다고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른들의 얘기고, 역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역할을 내가 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내용들을 풀어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동아리는요, 1학년 때 영어 드라마, 2학년 때 시사, 3학년 때 시사 앤드 교대 4대 동아리를 했죠. 그래서 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과 동아리는 모두 다 상으로 평가가 됐고요. 독서도 상입니다. 교사 관련 도서 7권.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하고 싶어 하고 영어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전공 적합성에서 맞다는 얘기죠. 또 매우 다양하고 많은 양의 독서를 했기 때문에 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수상 경력도 상당히 많아요. 교내 영어 경시 1학년 때죠. 경시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죠? 보니까 뭐 여기에 교내 학습 플래너 활용 경진대회도 1위를 했고, 뭐 교과 우수상에서 실용 영어 받았고, 그죠? 등등등. 영어 표현 경시대 최우수상. 하여튼 영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흔적을 발견했고요. 또 토론대회도 우수상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표창장, 봉사 부문을 이제 받은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봉사도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50시간 하고 2학년 내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육봉사 활동은 2학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진로는 뭐 그 다른 학생들 한 만큼 정도 한 것 같아요. 멘토링, 대학 탐방, 적성검사, 교사 관련 책 독서를 했는데 이건 중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과 활동을 상당히 잘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교과가 좀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신 성적 위주의 그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저는 또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신도 봤죠. 영어가 1등급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보세요.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이잖아. 그죠? 내신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 1등급이다. 영어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신과 모의고사 영어 강세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죠? 초등 교육하고 특수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영어 교육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시하고 정시하고 어떤 정도의 포인트를 갖는 게 좋으냐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너무 수시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이 성적을 유지 또는 상승을 시켜서 정시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수시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많이 적합해 보입니다. 활동도 좋고요. 내신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니까 광주교대 초등학교육 교직적성 우수자 전형 보니까요. 지난해 합격자 결과 보니까 평균이 1.64등급 정도가 됐어요. 그 내신 성적을 보니까 우리 학생은 1.62등급이잖아요. 평균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요. 또 배치표를 찾아봤더니 8점 정도가 남아요. 그럼 결국은 광주교대를 지금 지원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전주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지원에서 한 4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시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부산대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지원에서도 19점 정도가 남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겟을 지금 좀 잘못 형성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이렇게 빨리 합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죠?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것도 내가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준비들을 갖다 계속 해올 뭐 힘이 막 떨어지고 있다거나 뭐 이렇다라면 뭐 이렇게 좀 낮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안정감 있게.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좀 남는 점 하는 거고요. 뒤에 적힌 3.4는 마지막 합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합격. 최저선이죠. 최저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의 성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타깃이 돼서는 안 돼요. 3.3인데 쓸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불안한 거죠. 상당히. 왜냐면 올해는 또 3.4에서도 문이 닫힐지 2.8에서 닫힐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원서 쓰는 거는요. 그 평균선 있죠. 평균선을 가지고 되게 쓰게 돼요. 아시게 되죠? 그래서 배치표도 한번 찾아봤어요. 초등교육 위주로. 제가 이제 다시 뉴 타겟을 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정적인 것이 이런 대학들은 현재의 점수로 봤을 때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정시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선 있죠. 적정선이나 도전선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으로 잡은 거는요. 경인교대하고 그 한국교원대 쪽을 타겟으로 잡은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정시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세 군데를 잡았는데 뭐 굳이 거기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한 군데는 뭐 써서 미리 합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뉴 타겟 경인교대를 지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62가 이제 내신이에요. 그 다음에 2, 3일에 11 등급을 맞았고요.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340명을 뽑습니다.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2배수입니다. 뭐 충분히 통과할 것 같고 관건은 2단계일 것 같아요. 2단계에서 대개 이제 이런 교대나 이런 데는 교직 적성 검사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보죠. 그래서 면접에서 판가름이 많이 날 것 같고 또 학교장 추천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장 추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능 체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점 정도 이익 보는 거예요. 와, 6점에게 좀 더 높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최상위권들은요, 6점이면 엄청난 점수예요. 한 점에 몇천 명씩 몰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6점이 애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인교대를 합격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신을 보니까요. 평균 지난해 1.32가 평균 등급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신은 좀 모자라죠. 평균에 좀 뒷선에 가 있어요. 좀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서류 내는 거 있죠? 다른 서류,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에서 그걸 좀 커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2015학년도는 7대 1이었고요. 작년에는 8.31대 1이에요. 그러니까 한 8대 1, 9대 1, 10대 1, 길게는 한 10대 1 정도도 그 경쟁률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학생부 교과가 약간 약하지만 1단계는 통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단계 면접 30%가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빨리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의외로 학생부 교과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시려면요. 아시겠죠? 1.6이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뭐 여유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뉴 타겟이 한국교원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은 참고적으로 1.6입니다. 지난해 합격선을 보니까요. 평균이 1.46이에요. 이거보다 살짝 벗어났죠. 뭐 끝선은 3.74 합격한 그런 흔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에서 그리 멀지 않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는 커다랗게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도요. 5점 정도 모자라니까 아니면 그냥 정시로 가는 거야. 더 해서 5점 올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거의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수시에 올인해가지고 수능 공부할 시간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30%만 그 비중을 둬라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2015학년도는 12.8대 1이고요. 작년은 16.8대 1이요. 거의 한 17대 1 정도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통과는 그냥 가능은 해요. 약합니다 조금. 2단계 면접 뭐 많지 않지만 그죠? 20%가 판가름 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걸 안 봤군요. 자,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쪽으로 해서 교육 중심, 국어 영어 교육하고 교육학과 중심으로 제가 또 한번 타겟을 한번 따로 한번 봤어요. 또 교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정선 있죠. 이거는 정시에도 합격할 만한 그런 대학들입니다. 우리는 타겟을 아마 적정선에서 아마 잡게 될 거예요. 어디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잡은 데는 세 군데입니다. 조금 과하긴 하지만 상향해서 한양대 영어교육과를 하나 잡았고요. 그다음에 도전선에서요. 한국외대 영어교육, 영어를 워낙 또 잘하고 좋아하고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원대 영어교육을 제가 뉴 타겟으로 잡아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입니다. 뉴 타겟이에요. 영어교육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모집 인원은 9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 그러니까 39, 27, 27등까지 일단 1단계를 통과하게 되겠죠. 2단계 면접 30%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좀 간편하죠. 추천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지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자기소개서 상담실이 따로 있죠. EBS에. 거기 들어와서 문항 1, 문항 2, 문항 3 따로따로 올리면 돼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올리게 되면 38분의 선생님께서 15시간 만에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충분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8점 정도가 현재 모자라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잘 쓰는 겁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뭐 2.3등급으로 돼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지난해 17대 1, 19대 1 정도입니다. 그죠? 내신 성적과 비교과가 잘 준비돼서 1단계 통과 가능, 2단계 면접 30%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합볼 자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면접 자료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 타겟 한국교원대. 아까 초등학교나 봤죠? 영어교육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16명이고요. 단계별입니다. 1단계 학생부 25에 서류 75에서 3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 좀 복잡하죠? 서류 60에 학생부 20에 면접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 공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는 여기 수능 최저가 있죠. 국어, 수, 가나, 영, 탐투 합 10등급 이내면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하죠? 한국사 응시가 필수고요. 이것도 한 6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건 딱이다. 그죠? 와, 기분 좋다. 평균선하고 똑같네. 내신선이. 그죠? 1.6인데 여기 1.61도 있죠. 그죠?
지난해 합격선의 평균에 딱 맞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재작년에 그 경쟁률은 12.8대니까 한 13대 1 정도 되죠. 작년에 높았네, 그죠? 16.8이 거의 17대 돼요.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 내려갔다 바짝 올라갔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학생부 교과 평균선이고, 그죠? 기분 좋은 선이에요.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어서 1단계 통과 가능하다는 얘기고, 하여튼 뭐 교대나 뭐 이렇게 뭐 초대 사범대 이런 쪽은요, 그 교직 적성 그 면접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양대, 그죠? 한양대 영어교육과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5명 뽑습니다. 한양대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죠. 그다음 자기소개서 내지 마, 추천도 받지 마, 이런 거거든요. 학교생활부만 내면 돼요. 학생부 종합평가로 10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10점 정도 높은 대학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합격선, 와우, 기분 좋죠. 1.6입니다. 평균이. 어쩜 내 내신 평균하고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작년에 저기는요, 경쟁률은 20 거의 3대 1 정도 되죠. 그다음에 작년에 경쟁률은 한 36대 1 정도가 됩니다. 한양대는 좀 몰릴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간편하잖아요. 자기소개서 낼 필요 없고 추천서 낼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서 뭐 써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내가 또 나를 또 이렇게 소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쉽게 생각들을 해서 많이 지원들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내신 성적 좋고요. 지금 비교과가 잘 준비돼서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10점 정도는 뭐 올려 쓰는 것도 뭐 좀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추천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네, 유리한 전형은요, 아까 그 교과를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과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죠. 좀 귀찮긴 하겠죠. 자기소개서도 또 해야 되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귀찮긴 하겠지만 좀 서둘러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은요, 첫 번째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요,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세 번째는 한국외대 영어교육과. 아까 영어가 내신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1등급이고 그럴 정도로 영어를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교육과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또 한국교원대 위에 초등교육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교육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초등을 포기하면 영어를 쓰고 영어 아니면 초등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생부 종합 우수자고요. 다섯 번째는 한양대 영어교육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정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이외에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EBS 진학 상담실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상담해 주실 학생 정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올리나요? 이미 다 끝났죠, 그죠? 이거는 끝났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방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라이브 진학 상담은 오늘로서 이제 오늘 몇 시입니까? 6시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하는 건 미리 정했습니다. 상담 학생들은요. 자,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류성우님 도 들어오셨고요. 안혜인님, 이성은님, 홍영기님, 윤영현님, 송주희님, 상담자 3에서 쭉 들어오셨네요. 그죠? 어디든지 어제는 어디든지 가면 유성호를 만날 수 있다. 뭐 그래서 그 유성호가 뭐 뭔지 모르지만 유성이었죠. 그죠? 유성 비가 막 오는 그런 날이었다 하는 날이었는데 여기도 들어와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인교대 합격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포인트 레슨 시간인데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그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했고 어떤 답을 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요. 그래서 합격자들 그걸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전체 1.05 등급, 국수영사 1.09 등급. 와, 내신 좋다, 그죠? 수능은 2, 1, 3, 1, 2 정도예요. 그 정도 맞았고 밑에 쭉 나와 있죠. 활동한 내용도 나와 있죠. 이런 자료들이 PDF 파일로 이제 나와 있는 담임선생님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면 좋고요. 질문들 7가지 했는데 보세요. 7번째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토론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원했던 건데 초등학교에도 토론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답을 했냐면요. 이 학생은 네,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급급해. 남의 얘기를 먼저 듣질 않고. 그래서 이제 저 면접을 본 학생은 먼저 들었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를 활용해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을 했대요. 상당히 현명한 답을 했죠, 그죠?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요걸 분석을 해볼까요? 보니까 개인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현장에서 느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준 거죠. 나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를 기억해 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또 집단 면접이 있죠. 팀원과 얼마나 협동을 이루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협동을 잘해서 하는 거죠. 비판보다는 수용을 토대로 토의에 임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웃으면서 집단 면접에 참여했던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실제 합격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뭔가 현장에 와 있다는 느낌도 들고 준비도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리얼하게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내신도 좋고 막 다 좋았는데 면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원포인트 레슨은 경인교대 합격 사례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것이 수시 특집 EBSI 라이브 진학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저 끝난 다음에 4시부터 아마 최은경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1대1 맞춤 상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신청서 분석을 할 거예요. 신청서에는 그 인문계 자연계가 구별이 될 거고요. 일단 국수영사, 인문계는 국수영사 평균 등급, 자연계는 국수영과 평균 등급을 적는 란이 있었고 그 밑에는 6월 평가원 모의 평가 성적표를 적는 란이 있죠. 여기에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을 쭉 기재를 했던 기억날 겁니다. 그죠? 한국사까지 썼죠. 그 밑에는 아마 비교과를 적는 란이 있었죠.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쓰는 란이 있었고 무엇이 궁금한지도 적는 란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신청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뒤에는 이어서 성적 분석을 할 거예요. 성적, 그죠? 성적 분석을 할 거예요. 이거 넘어갔죠? 네, 성적 분석을 할 텐데 이 성적 분석은요. 모의고사를 먼저 분석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표준 점수 합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백분위 합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평균 등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또 뒤집어서 볼 거예요. 또 세워서 볼 거예요. 세워서 봤을 때 어느 영역이 좀 도드라지게 잘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인문계인데 뭐 국어 사회를 잘했어. 그러면 논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계인데 수학 과학을 잘했어. 다른 영역보다. 그러면 자연계 논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도 그냥 평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 등급을 보면서 거기서 특징을 잡아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수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대학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대학부터 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에 무슨 뭐 전형 분석도 하고 그죠? 또 거기서 결판이 안 나는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추천대학을 잡아서 추천대학의 전형 분석. 이 전형 분석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의 그 합격선들, 그 최초 합격,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평균 등급,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간 합격 등급 이거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보여드릴 거고 또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그 현재는 모자라는지 그런 말씀들을 또 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드리겠죠. 합격 팁 앤드 추천 전형 그래가지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또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뭐 작게는 넷 뭐 많게는 5, 6개 대학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죠. 입시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죠. 와, 여기는 일편단심입니다. 초등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 1등급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국수영사고요. 모의고사는 1.75 등급 정도가 됩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이 학생의 임원활동을 한 학생이고요. 동아리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재능 기부했고요. 또 수업 연구 활동,
마이크로 티칭도 했고 도움반 멘토링, 직업 인터뷰, 교육봉사 동아리 부장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봉사활동은 기아체험, 청소년 문화센터 봉사단 봉사, 다문화 가정 방문을 했고요. 진로는 진로 글짓기, 진로 직업체험, 영어문학 강좌 수강 등을 한 그런 학생입니다. 자, 어느 대학을 희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희망대학과 학과 전형 방법입니다. 서울교대 초등교육,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을 희망을 했고 1지망입니다. 2지망은 이제 진주교대 초등교육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전형 이걸 또 희망을 했고요. 세 번째는 부산교대입니다.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으로 이렇게 희망을 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분석을 해보죠. 한국사는 2등급을 맞았고요. 왜 한국사 분석을 하는지 알겠죠? 수능 최저에서도요 한국사 등급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3등급이죠. 자연계 4등급 정도. 또 어떤 대학들은 응시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국어 영역이요 133에 97에 1등급이에요. 국어 잘했죠? 수학이 129에 91에 2등급, 영어가 117에 77에 3등급, 생윤이 67에 100에 1등급. 와, 한지 69에 96에 1등급이죠. 그래서 합계는 515점입니다. 표준점수 합계 515점이고요. 100분위는 363 정도 나왔고 아까 바로 전에 진행했던 학생은 360이 나왔죠. 363. 뭐 표준점수는 이상하게 똑같았어요. 515로. 근데 그 100분위는 이 학생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태였고요. 평균 등급은 1.75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세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모의고사를 세워서 본다. 세워서 보니까 와우, 그죠? 국어 1이죠. 사탐 1이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됐고 이게 뭐죠? 자연계도 사회탐구 영역 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연계 가끔은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죠. 대개는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을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국어하고 사회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이라서 국어 사회를 상당히 잘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국어 사회에 강점이 있다면 논술도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 비교과 준비도입니다. 자율 학생회 임원 활동했고요. 교육봉사 동아리 부장도 했죠.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도 방향성이 맞죠. 초등교육을 원했는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재능 기부도 했고, 그죠? 뭐 수업 연구 활동도 했고 도움반 멘토링, 직업 인터뷰, 교육봉사 동아리 뭐 부장도 했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활동을 잘했고요. 다음에 독서도 이제 많이 했어요. 그죠? 광장, 독 짖는 늙은이, 애니멀 팜, 더 기버, 그다음에 세계사를 보면 영어 이야기 등등해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또 정의란 무엇인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등해서 독서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상으로 했고요. 독서는 수상은 퀘스천 마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상 경력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퀘스천 마크로 했는데 이 정도의 학생이면 아마 상도 좀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상인지 중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 기아체험, 청소년 문화센터 봉사단 봉사, 다문화 가정 방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상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는 중으로 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진로 글짓기, 진로 직업체험, 영어문학 강좌 수강 등을 해서 중 정도로 평가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과 준비도를 보니까 수상 경력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상들이 많죠. 진로만 중이고, 그래서 비교과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약하지 않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또 내신도 한번 살펴보죠. 뭐 국수, 영사 모두 1등급이고 내신 뭐 1등급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보면 모의고사도 일을 크게 제가 써놨죠, 그죠? 모의고사도 국어는 1등급입니다. 수학이 2등급, 영어 3등급이라서 그렇지. 그다음에 사탐도 잘하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 국어 사회가 좀 강세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조금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하고요, 정시 이것도 그냥 그 수시에 올인은 하지 마세요. 정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왜 지금 점수가 나쁘지 않죠? 상당히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원하는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적합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사회가 강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서울교대요. 초등교육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인데 이건 뭐 전부 다 뭐 우리 내신으로 봤을 때 우리 내신 1등급이니까 그죠? 뭐 이렇게 전부 다 파랗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부 다 파랗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시 쪽만 보니까 서울교대 한 10점 정도가 현재 모자라요. 아까 515니까 525점 정도 형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서울교대 한번 해볼만 하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데 진주교대하고 부산교대는요, 정시 지원을 해도 지금 남을 점수입니다. 현재 내 점수가 4점 정도 남고요. 부산은 한 3점 정도가 남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겟 대학으로 정하기 쉽지 않겠다. 오히려 수시에서 지원할 대학들은 진주하고 부산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을 우리가 뉴 타겟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또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비록 정시에서는 한 10점 정도 모자라는 그런 점수지만 수시 합격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 서울교대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희망대학이기도 하고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초등교육과고요. 120명을 뽑습니다. 단계별 전형이요.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50%. 2단계가 이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국어, 수, 가나, 영, 탐투 4개 합구죠. 4개 합구인데 뭐 충분하죠. 그죠? 우리 학생은 1, 2, 3에 1, 1이니까 4개 합구로 충분합니다. 그죠? 한국사 4등급이고요. 충분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수학,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는 4개 합 10등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 들어와서 수학, 과하고 과탐을 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또 그 봐주는 거, 아니면 자연계 학생이 왔으면 좋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등급을 완화해 주죠. 4개 합 10등급이 되면은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도 유리합니다. 경쟁률은요, 작년에 7.1이고요. 작년에 12대 1 정도가 되니까 10대 1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 교과가 강해서요, 1단계 통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다. 중요한 거는 교직 인성 면접 50%. 그 아까 경인교대 사례를 봤죠.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좀 뭐 수능 최저는 됐고, 그죠? 또 뭐 충분하게 활동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관없고 내신은 엄청 좋은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갈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배치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뉴 타겟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정선이 된 것이 이런 대학들이죠. 여기 뭐 여학생인 걸로 분석이 돼서 초등교육 열을 이렇게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현재 안정선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막 자기소개서를 엄청 준비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비중을 잘 생각하라 그랬죠? 그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럴 정도입니다. 이거 순서가 성적 순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커다란 차이는 없어요. 근데 커다랗게 뭐 이렇게 뭐 몇십 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그 순서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는 의미는 별로 있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적정선에서 타겟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뉴 타겟을 이제 3군데를 잡았어요. 서울의 이화여대 좀 상향이긴 하지만 초등교육 우리에는 논술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논술 쪽으로 아마 이화여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제 생각은. 그다음에 경인교대 초등교육 하고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안정선을 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경인교대를 먼저 해보면요.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인데 초등교육과입니다. 340명 뽑아요. 상당히 인원수를 많이 뽑죠. 그죠? 네, 감사해요. 그랬네요. 고맙습니다. 네, 340명이고요. 이거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서류 100으로 2단계 2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340이니까 어떻게 해요? 2배수면 680명을 뽑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면접 30. 아까 우리 경인교대 샘플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소개서에 대한 질문들 쭉 하고, 그죠? 집단 면접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부 자기소개 학교장 추천 공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긴. 그래서 6점 정도 지금 그 모자라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서 막 손 딱 놓고 수능 공부해서 6점 더 올려가지고 경인교대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수시에 올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준비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도록 하고요. 내신 성적은 워낙 좋으니까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경쟁률이요. 재작년은 7대 1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작년은 8.3대 1이고요. 1단계 서류 통과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2단계 면접 30% 준비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정시에 한다라는 생각까지도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내신 성적은 좋지만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시에 완전히 올인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 수시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내가 현재 받아놓은 수능의 어떤 모의고사 점수 있잖아요. 거기서 최대한 수능 최저로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쓰는 것이 경쟁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교원대는 분석을 했죠? 아닌가요? 지금 해야 되나요? 한 거죠? 네. 다음에 교원대를 안 했나? 그 전에? 네, 그럼 45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뉴 타겟입니다. 이것도 한국교원대요. 내신이 너무 좋고요. 초등교육과 63명을 뽑습니다. 말씀 안 드렸네, 그죠? 그래서 1단계는요, 학생부 25%에 서류 75% 3배수를 뽑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한국교원대는 조금 복잡합니다. 2단계는 서류 60에 학생부 20에 면접 20%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 공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합 10등급이죠, 10등급. 근데 수학 가를 봤으면 11등급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연계 학생들의 그 수학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교대에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 가를 선택했을 때는 11등급을 맞는 것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5점 정도입니다. 그죠? 이것도 충분히 정시에도 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한두 구대만 딱 보고 정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작년에 12.8대 1, 그죠? 그것도 한 17대 1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5대 1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고요. 학생부 교과는 뭐 충분하죠. 1등급이니까, 그죠? 수능 최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접 20% 충분히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생님 비교과 활동이 좋다라고 말하려면 얼마나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30이라 그래야 되나요? 70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대적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 상당히 그 좋은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이니까 수상 경력도요 최상위권들 한 20개 이상 넘어가요. 막 그럴 정도가 막 돼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상대적인 내용들이지 뭐 여기서 좋다, 뭐 아주 하위권 학생들한테 좋다고 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좀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화여자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술, 그죠? 아까 내신도 국어 1등급, 그죠? 그 다음에 뭐 사회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그죠? 국어가 1등급이고 사탐이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사탐에 좀 도드라진 그런 아주 잘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로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논술 전형이죠. 초등교육과 7명 뽑습니다. 이건 뽑고요. 논술 70에 학생부 30입니다. 그 수능 최저가 있죠. 여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입니다. 와우. 그죠? 됐죠? 6. 됐잖아요. 그죠? 한문 제2외국어나 한문 탐구 영역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한대요. 사탐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잘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사탐이 하나 무너졌는데 제2외국어를 잘 봤어. 1등급이야.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12점 정도 리스크가 나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 해요. 내신은 뭐 충분하니까. 뭐 워낙 1등급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엄청납니다. 그죠? 논술 전형 보세요. 재작년은 87.64대 1이에요. 88대 1 정도 되죠? 작년에는 138대 1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는 허수 지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뭐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을 안 본대더라. 그러니까 내신도 뭐 별로 저거 하고 뭐 수능 최저도 별로 생각 안 하고 막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일단 최저로 먼저 걸러버리거든요.
최저가 안 되면 그냥 대상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향에 맞게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기출 문제도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있습니다. 또 EBS 강의 중에 논술 쪽으로 들어오시면요 2대 강의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는 퍼펙트하니까 그죠? 논술 준비가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뭐 내신은 워낙 뭐 좋으니까 그죠? 뭐 학생부 교과로 써도 좋지만 뭐 종합전형 뭐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천 전형은요 5개로 제가 잡아놨는데 첫 번째는 서울교대 아까 한 10점 정도 모자란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수시에서 한번 해볼 만해요. 초등교육과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인교대입니다. 초등교육과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국교원대입니다. 초등교육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이렇게 네 번째는 유일한 논술이죠. 국어하고 사회가 아주 매우 강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논술로 한번 돌파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니면 초등교육과가 아니면 상위권 대학들 있죠. 상위권 대학들의 논술 전형들도 한번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너무 복잡해지면은요. 지금 많이 고지가 멀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수능에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수시 뭐 한두 개 써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거의 되기 때문에 수시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도 정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하게 제가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비교과가 약하고 성적도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뭐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잘 믹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괜찮다 그래서 다 괜찮은 거고 제가 무슨 뭐 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있죠.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셔요. 해가지고 뭔가 좀 그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또 제3자의 상담을 또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논술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요. 김민아님, 김현정님 반갑습니다. 논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그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변화된 대학만 말씀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자연계는요. 작년에 4개 영역 합 7등급이었는데 조금 완화됐어요. 4개 영역 합 8등급으로 좀 완화가 됐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비슷하고 경희대학교 인문이 그죠? 2개 영역 2등급을 요구했었는데 인문계가 좀 약화돼서 2개 영역 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걸 또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희대에서 의학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탐구 2였어요. 그죠? 탐구 2개의 평균 등급을 사용을 했는데 탐구 1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의대도 조금 완화가 된 거죠. 하여튼 이제 교육부에서 뭐 정말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뽑아라. 수능 위주로 뽑지 말고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완화시켜주고 막 그냥 논술 인원이 조금씩 줄고 막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홍대 보겠습니다. 홍대는 인문이 2개 영역 평균 2등급이었는데 2개 영역 각 2등급으로 좀 강화가 됐어요. 홍대는.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인데 2개 영역 합 5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비슷하고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어 그죠? 영어가 이제 내년에 달라질 거면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가 되는 거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뀐 거는 한국사가 들어왔다는 거죠. 논술에서 한국사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또 응시 여부도 보고 이런 건데 또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논술 전형도 있긴 있어요. 배수진을 치자. 정말 나는 해놓은 게 없다. 근데 난 논술은 잘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은요. 한양대, 건국대, 그죠? 국민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학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총 EBSI 그 수시 라이브 그 상담이요. 42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40강까지 마쳤거든요. 이제 나머지 4시부터 우리 최인경 선생님께서 그 나머지 강의들 있죠. 41강, 42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저하고 상담을 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EBS 상담실도 이용하시고
또 담임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좀 충분하게 해서 6개 대학을 충분하게 좀 잘 맞춰서 합격의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정말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외워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